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을 넘어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 딸 둘 두고 있고 위에 아들 녀석과 딸아이는 결혼해서 가정 꾸려 제 새끼들 낳고 다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 녀석은 위에 두 녀석과는 나이 터울이 거의 10살 가까이 됩니다. 당시로서는 누뚱이라고 불릴 만한 나이였죠. 마냥 아기처럼만 보이던 그 녀석도 이제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다들 평생 일하다가도 이제 은퇴를 하는 이 시점에 저는 요즘 카페를 운영하느라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는 서울 중심부에서는 거리가 조금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로 농사를 많이 짓던 곳들이었는데 지금은 풍경이 많이 바뀌어 제법 볼만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 카페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참 할 말이 많은 곳인데요. 사실 제게는 여러 장사를 전전하다 마침내 정착하게 된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카페거든요. 솔직히 이 나이에 서로의 카페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자신감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동안 내 새끼들 먹여 살리겠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장사를 경험해 보았지만 늘 장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작게는 구멍가게 크기의 분식집을 운영해 본 적도 있었고 그것을 조금 규모를 키워 식당을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잘 안 되어서 폐업의 아픔을 겪기도 했었고요. 저 혼자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일이라면 훌훌 털고 일어나 씩씩하게 다른 길을 모색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게 딸린 자식이 무려 셋이었습니다. 내 새끼들 잘 먹여보겠다고 시작한 식당 사업이 기울어져 결국 접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는 당장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것이 너무 막막해서 아이들 몰래 못나게 눈물을 찍어내기도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에 여러 부침도 많았고 굴곡도 없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어찌 되었든 자식 생 모두 잘 키워내서 제 앞가림하고 살고 있지만 이 어린 것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앞이 깜깜해 전전긍긍하던 날들도 적지 않았죠. 그러니 지금처럼 카페 일이 잘 되어 감사하게도 많은 손님분들이 찾아주시는 지금의 일상이 얼마나 귀중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엄마, 요새는 화제성이 가장 중요하다니까? 위치와 찾아갈 가치만 있다고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가는 게 요즘 사람들이라고. 그래, 엄마는 우리만 믿으라니까. 저희 큰아들이 인테리어 업체에서 오래 일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국내에서 인테리어 업체로 제법 인정을 받고 있는 곳에서 근속을 하다가 독립해서 제 회사를 차려 나온 지 수년이 되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온 것도 첫째 녀석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 가게 꾸미는 건데 내가 허투루 하겠냐며 가게 인테리어에 심혈을 기울인 아들이었고 밑에 딸아이 두 녀석 역시 새로운 시도에 겁을 먹고 주저하는 엄마를 아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죠. 특히나 두 딸아이들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선호한다는 카페 수십 수백 곳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하며 엄마 일에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 주었습니다. 두 녀석 모두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라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나 애를 써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제 아이들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게 된 카페는 제 걱정이 무색하도록 성황리에 운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 녀석이 심혈을 기울인 그 녀석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인생의 역작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련되고 독특하게 디자인을 마친 인테리어였습니다. 거기다
광고회사에 다니는 둘째 딸아이가 감각적인 홍보물을 인터넷에 많이 게재해 주어서 입소문이 더 빠르게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막내 딸아이가 찍어주었는데 대학 때 사진 전공을 한 아이가 프로의 감각으로 찍어준 사진이 한동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제 카페는 사장인 저 한 사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제 자식들과 함께 꾸며낸 제게 있어서는 제 목숨과도 같이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세 녀석들이 모두 미술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게 되어 아이들의 심미안에 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 저도 시집을 가기 전에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하던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아이들 낳고서야 형편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커오면서는 저도 귀한 딸로 부모님 사랑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저도 저지만 아이들 아빠인 남편의 집안 역시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육자로 존경받아 오신 분이셨고 남편의 집안, 제게는 시댁되는 어른들께서는 사업으로 가업을 일으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가업인 사업을 물려받은 사람이었고요. 어릴 적부터 집안끼리 교류가 있어 친밀하게 함께 자라오던 남편에게 시집갈 때만 하더라도 제 앞날에 밝고 희망찬 나날들만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몇 년간은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떡두꺼비 같은 아들 안겨드리니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서도 뛸 듯이 기뻐하며 반겨주셨고 그 이듬해에 태어난 딸아이까지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랑둥이로 자라났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뜻밖의 누뚱이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는 다소 당황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오랜만에 찾아와준 소중한 새 생명의 존재에 기뻐했습니다. 남편 역시 평소에 그렇게나 누뚱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기다리던 아이였기에 참으로 행복했죠. 그런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만 알았습니다. 남편 회사에 그늘이 들이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엄마, 나 무서워. 어린아이 둘이 있는 집에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험상궂은 사내들이 구둣발로 제 소중한 집안 구석구석을 짓밟고 다니며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을 때의 공포감이란 남편에게서 이런 상황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던 상황이었기에 제게는 말 그대로 날벼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임신 6개월을 넘기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무거운 몸으로 내 아이들부터 보호하려고 어린 녀석들을 힘껏 끌어안았지만 저라고 공포에 질린 건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 몸도 무거운데 내가 다 수습하려고 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남편의 회사는 이미 몇 달 동안 위기에 위기를 거듭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라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남편이 언질이라도 주었을 텐데 가뜩이나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 늦둥이까지 가진 제가 스트레스라도 받을까 싶어 차일피일 미루던 것이 이런 사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마누라 내 새끼들 입에 풀칠도 못하게 만들겠어? 여보, 나 믿지? 불안한 와중에도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내 남편 누가 믿어줄까 싶어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어떻게든 일을 수습하려 새벽에 지방 현장에 내려가다가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양쪽에서 제 손을 붙들고 오열하고 계셨어요. 엄마, 아버지, 그 사람은 애들 아빠는요? 네?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그렇게 남편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꼴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비극에 제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웠지만 아직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저 하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제 뱃속에서 세상 빛을 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어린 것은 또 어쩐단 말입니까? 시댁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고 그나마 비극을 겪은 딸 자식과 외손자들을 당분간 친정에서 거둬주고 계셨지만 마냥 친정 도움만 바라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퇴직한 지 오래셨고 당시로서는 부모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할 판이었어요. 마냥 내 새끼들까지 의지할 수 없는 형편이었죠. 그리하여 아이들을 낳고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회 경험 쌓으라고 부모님 지인을 통해 짧게 회사 일 경험해 본 것을 제외하면 경제활동이라곤 해본 경험이 없다시피 한 저였습니다. 그동안 남편 그늘 아래서 내가 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구나 싶을 정도로 벌어먹고 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직 시부모님의 인맥과 저희 부모, 친정 부모님을 존경심으로 바라봐준 지인분들 덕분에 제 능력보다 넉넉하게 보수를 지불해 주시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천운이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그 정도의 돈값은 못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그런 염치를 차릴 만큼 상황에 좋지 못했어요. 주변 분들에게 참 민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은 저도 제 새끼들 입에 밥 넣는 게 더 중요한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그 혼란한 일들을 겪는 와중에 출산까지 경험한 저였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몇 달 되지 않아 막내딸인 우리 서희를 출산하고 어떻게든 빨리 몸 추스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만신창이었지만 아빠도 떠나고 없는데 엄마까지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악 물고 일어났어요. 그러는 동안 두 아이들과 막 태어난 갓난쟁이까지 부모님들 손을 타고 있었으니 더더욱 여유를 부릴 수 없었고요. 그렇게 급한 대로 취업을 하게 되어 사무보조 일을 시작한 것이 처음이었죠. 그나마 양가 부모님의 인복이 좋아 푼돈이라도 받으면서 식당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번듯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것에 비해 넉넉하게 보수를 쳐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셋이었기 때문에 결코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는 벌이었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작게나마 분식집을 시작한 것이 제 장사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동안 살림만 하느라 대단하게 일하는 재주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손맛으로 어디 가서 뒤처진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나마 결혼 이후 10여 년간 가장 잘하던 일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아이들 먹이겠다고 모양내어 요리하던 것과 장사로 음식 장사로 벌어먹고 사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었어요. 가게 규모도 구멍가게만 하고 손님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는데도 어찌나 일이 고되게 느껴지던지. 내 새끼들 벌어먹이겠다고 하는 일이었는데 정작 새끼들 커나가는 것을 지켜볼 정신도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걸로 내 새끼들 입에 밥 넣어주며
처음에 혼란했던 상황이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태어나기를 그리 사교적이고 싹싹하게 태어나지는 못한 아이를 셋이나 낳아 키우면서도 여전히 수줍음이 많던 저였습니다. 장사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장사일을 하다 보니 하루 종일 고되게 음식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손님 응대였습니다. 애기 엄마가 고생이 많다며 서투른 모습도 넉넉한 인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많으셨지만 바쁜데 빨리 음식 안 해온다며 구박하고 눈총 주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그거야 뭐 제가 일이 미숙하니 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서러움에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정도를 벗어나는 이른바 진상 손님도 적지 않았습니다. 음식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든 음식값 깎아보려고 제 음식 솜씨를 타박하는 손님들부터 조용히 밥 먹고 일어나서 음식값 지불하지도 않고 냅다 튀어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고 심지어는 남편 잃고 아직은 젊은 여자가 혼자 장사하는 집이라고 우습게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 중에서는 남편 없는 여자라고 만만히 보고 희롱하려고 드는 그야말로 몹쓸 인간들도 적지 않았죠. 처음 그런 일 당했을 때는 정말이지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으나 그런 일도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내가 마냥 모르게 당하고만 있어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당차고 똑 부러지신 분들 보기에는 어설프게 짝이 없었겠으나 제 나름대로 억척스럽게 그런 진상 손님들에게 마냥 져주지만은 않아가며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참 작은 가게였지만 그걸로 가세가 기울었던 집안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고 장사 5년 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가게도 좀 더 키워서 이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제 힘으로 시작한 장사로 처음 일구게 된 성과였어요. 기뻤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많이 그리웠고 엄마가 마음 아플까봐 일찍 철이 난 여전히 제 눈에 아기 같은 자식들도 무럭무럭 많이 커 있었어요. 아빠 얼굴을 한번 보지도 못한 막내 딸아이가 벌써 5살 넘겨 양가 조부모님 사랑 넘치게 받으며 사랑둥이로 잘 자란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 때 생각하면 한참 모자람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남편 잃었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씩씩하게 일어나서 아이들 이만큼 키워내었어. 지금의 나를 보면 남편도 칭찬해 주리라 생각하며 가게도 더 넓혔으니 보란듯이 더 잘 살아내야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라는 게 꼭 제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호기롭게 가게 확장까지 가서 이사간 자리였지만 새 가게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근처에 당시로는 국내에 갓 입점한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가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내 새끼들 생각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수습이 되지 않을 지경까지 이르자 이대로 더 버티고 있다가는 손해만 더 커지겠다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가게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장사하면서 처음으로 겪어본 크나큰 실패였어요. 실패했다고 마냥 주저앉을 수도 없었죠.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식당 장사 털고 학교 근처로 작게 문방구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학원가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업종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내 새끼들 잘 먹이고 입히고 잘 가르쳐서 잘 키워내야겠다는 그 의지만은 절대 꺾이지 않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빛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둠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일을 거치면서 일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생각만큼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물론 있었죠. 그런 일에 매번 일이 일비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길 때 아껴가며 저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엄마가 바빠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와중에도 세 아이 모두 공부에 소질이 있는 편이었어요. 큰아이가 작은아이들 챙겨가며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자면 절대로 형편이 받쳐주지 않아 저 아이들 좌절시키는 일이 없게 하자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렇게 세 아이 모두 대학 공부 다 시켰고 막내 녀석 대학 보낼 때에는 엄마 고생 많이 하셨다며 첫째와 둘째 녀석이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30 가까이 20대 후반이 되어 모두 취업해서 자리 잡고 있었으니 저로서도 그간의 제 노력을 알아주는 아이들에게 참 감사했죠. 부족한 엄마 혼자서 벌 때보다 잘 자라준 아이들 역시 좋은 직장 구해서 월급 받다 보니 집안 형편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여전히 장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대단한 벌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아이들 앞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없다 보니 저축도 꼬박꼬박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산과 강이 보이는 한적한 곳에서 소일거리로 텃밭 농사라도 지으며 내 새끼들과 손자들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며 서울 변두리에 토지를 조금 마련해 두기도 했죠.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제 카페가 생긴 자리입니다. 뭘 알고 산 자리는 아니었고 우연치 않게 사둔 자리 주변으로 신도시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뜻밖의 차익을 보게 된 것이었죠. 남편 떠나고 나서 요행바라며 살아온 적이 없었기에 저로서도 상상해보지 못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대한 제안은 아이들이 처음에 먼저 해주었고요. 아이, 엄마가 작게 장사하면서 겨우 손님이나 치를 줄 알았지. 그 정도로 큰 규모 카페를 운영할 재주나 되니? 엄마가 뭐 어때서? 그동안 혼자서 장사해온 노하우며 손님 응대하는 것도 그래. 요새는 주인이 꼬치꼬치 따라다니면서 말 많이 붙이는 것보단 엄마처럼 조용하게 응대하면서 필요한 것만 쏙쏙 해주는 걸 훨씬 좋아한다니까? 사실 저는 장사를 그만치 오래 했어도 손님 응대에 그렇게 자신 있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잠깐 옷장사를 할 때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아주머니들이 사장님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다가는 손님 다 떨어져 나간다며 면박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천상 장사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이 카페 일을 시작하고 보니 아이들 말처럼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것보다는 저처럼 너무 손님 귀찮게 굴지 않으면서 조용히 필요한 부분만 응대하는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내가 꼭 장사에 소질이 없었다기보다는 장사에도 워낙 종류가 많으니 내게 맞는 것이 따로 있었다고 그걸 이 나이가 먹어서야 찾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카페 일 하면서는 내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건 역시 아이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제 평생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었겠죠. 아이들 덕분에 카페를 예쁘게 잘 꾸며놓고 홍보도 잘 되었다 보니 처음에는 젊은 친구들이 저희 카페를 많이 찾아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카페가 자차가 없고서야 쉽게 방문할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새로이 모일 만한 분위기 좋은 장소를 물색하던 이에게 저희 카페가 그 조건에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슬슬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내 새끼들보다 어린 친구들이 3, 4, 5 모여 예쁜 사진 건지겠다며 까르륵 웃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장사를 하면서 문방구나 분식점 운영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린 친구들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는데 낙엽 굴러가는 소리에도 까르르 웃어대는 어린 친구들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니 저까지 마음이 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어린 친구들이 사진 많이 올려주고 많이 찾는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 슬슬 근처 주민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이제는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335 찾아주시기도 하고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SNS라는 걸 참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사진 찍고 그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걸 자기들 홈페이지 같은 곳에다 올려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 보니 그걸 보고 호기심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저희 카페에는 호재가 되었습니다. 거봐, 나는 우리 엄마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덕이 아니라 내 새끼들이 다 만들어준 것만 같은데 아이들 셋 모두 그 공을 엄마에게 돌리며 카페의 성공을 제 일보다도 더 기뻐해주는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엄마 스스로 힘으로 성공했다면서 제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건 역시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나 두 딸아이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카페에 찾아와 적극적으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항상 예쁜 말로 엄마 대단하다고 응원을 해주기도 했어요. 카페 인테리어에 지대한 공이 있는 아들은 제 사업을 시작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져 딸아이들만큼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일은 온 진심을 다해 응원해주는 든든한 아이였죠. 아이고, 아가씨가 어쩜 이렇게 참할까? 결혼은 했어요?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그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막내딸 같은 경우에는 싹싹하게 웃으면서 응대하는 걸 보고 제 또래 손님들이 참 탐을 많이 내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손님분들 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들 중에서도 우리 막내를 며느리감으로 눈독 들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타고나길 애교가 많아 말 예쁘게 하면서 엄마를 살뜰히 아끼는 아이이니 제 자식이지만 저라도 우리 막내 같으면 며느리 삼고 싶을 거라 고슴도치 엄마 같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그리 생각했습니다. 어머, 감사해라. 근데 어쩌죠? 저 남자친구 있어요. 어이, 참 그래.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왜 짝이 없겠어. 아이, 아쉽네 내가. 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우리 막내딸도 자기 좋다는 남자를 만나 예쁘게 연애하는 중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기지 벌써 녀석도 나이가 30이 가까이 오는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비 사이는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제 눈에 잘 들고 싶어서 애를 쓰는 게 한눈에 보이는 아직 풋풋한 티를 못 버린 청년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 잃고 아빠 빈자리 못 느끼도록 잘 키우겠다며 묻어난 애를 쓰며 키운 아이였기에 누굴 데려오더라도 내 아이가 아깝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데 부모로서 예쁘게 보이지 않기가 더 어려웠죠.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지만 막내 녀석은 정말 좋은 짝 만나서 짝지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늘 밝게 웃으며 엄마 마음에 꽃을 피워주는 녀석이었지만 녀석이라고 마음의 그늘이 왜 없겠어요. 다른 녀석들은 아빠 사랑을 받아보기라도 했지. 아버지라곤 사진으로 접해본 게 다인 녀석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장사한다고 바빴고요. 그럼에도 오빠와 언니가 그리고 엄마가 넘치도록 사랑 주었다고 자부했으나 아버지의 사랑은 또 다를 테니까요. 그러니 우리 막내 남편 될 사람은 마음이 아주 너른 사람이었으면 했어요. 평생 우리 아이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아이 마음의 빈자리가 조금도 생기지 않을 정도로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는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으면 했죠. 그러기에는 사윗감이 아직 덜 무르익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부모의 바람이란 그저 부모의 바람일 뿐이죠. 결국 당사자 두 사람이 좋은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시부모님 될 자리는 정말 좋은 분이시길 바랐습니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겠지만 내 자식 홀대하거나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뇌 귀한 자식 보내고 싶은 마음이 어디 들겠어요? 엄마, 걱정 마. 우리 어머님이 날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신우이 될 언니도 내가 꼭 여동생 같다고 예뻐해 주시고 내가 어디 가서 미움받을 성격은 아니잖아. 그럼 우리 딸이 어딜 가서도 사랑받을 성격이지. 고급 한정식당을 운영한다는 예비 사부인이 그렇게 우리 딸을 예뻐해 준다는 건 예비 사위 입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된 사람의 노파심으로 자꾸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잘해줘도 며느리 됐다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없진 않으니까요. 내가 너무 주책인가 싶으면서도 여러모로 내 딸에게 해준 것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지고 예비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쪽에서는 큰아들 내외와 둘째 딸 내외가 함께 참석을 했고 그쪽에선 예비 사부인과 예비 사돈 처녀까지 같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예비 사위에게 형제는 누나 하나뿐이었고 아직 미혼이라 했습니다. 어머, 사부인, 정말 뵙고 싶었어요. 우리 서희가 누굴 닮아 이렇게 미인인가 했더니 다 사부인 닮아 그런가 봐요. 예비 사부인이 들어서자마자 자리가 떠들썩해졌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사교적인 성격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그분 옷차림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번쩍하게 치장하고 나온 예비 사부인이었습니다. 명품으로 보이는 옷과 가방, 스카프까지 대문짝만하게 명품 로고가 찍혀 있어 눈길을 주지 않기가 더 어려웠어요.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함께 나온 예비 사돈 처녀가 예비 사부인 붕어빵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모녀도 제법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저쪽 모녀야말로 말 그대로 틀에 대고 찍어낸 것 같더군요. 엄마랑 똑같이 대문짝만한 로고의 명품으로 도배한 차림새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최대한 점잖고 고상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저희 집과는 차림새부터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당황케 한 것은 결단코 눈에 보이는 차림새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서희가 얘가 얼마나 싹싹하고 성격이 사랑스러운지 가끔은 얘가 전생에 내 딸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라니까요. 모친인 제 앞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저희 딸 칭찬을 늘어놓는 예비 사부인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옆에 예비 사돈 처녀 역시 열심히 맞장구를 치는 게 평소 모녀 사이가 참 좋아 보였어요. 내 자식 예쁘다고 해주니 기뻐해야 마땅할 일인데 자꾸만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다른 데서 보았을 리가 만무함에도 불구하고 앞에 앉은 모녀의 얼굴이 너무나 낯이 익었던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 겁니다. 애써 티 내지 않으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눈치 빠른 둘째 녀석은 엄마 기색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진작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둘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제게 불현듯 얼마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때는 그때로부터 약 한 달쯤 전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카페 일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여느 때처럼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기색이 심상치 않더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한 손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우, 사장님, 저기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주면 안 돼요? 벌써 몇 시간째인데 자기들이 카페 전세 냈나? 안 그래도 저도 눈여겨보고 있긴 했습니다. 철에 맞지도 않은 밍크 코트를 쌍으로 걸친 모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카페 구석구석을 들쑤시고 다니는 꼴을요. 저희 아들이 심혈을 기울여 인테리어 해놓은 소품을 함부로 들어올리고 툭툭 내려놓는 꼴이나 신경 써서 배치한 의자 등의 가구를 시끄럽게 끼익끼 끌고 소란을 피워 안 그래도 주의를 줄 참이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카페 내 집게를 함부로 건드리시면 다른 손님들께 방해가 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이미 근처 손님들 눈초리가 곱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사진 한 장 건지겠다고 이미 손님이 앉은 다른 테이블까지 허락도 없이 밀어대질 않나. 진작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만만치 않은 진상력에 오늘 하루가 쉽지 않겠다 싶었죠. 뭐야? 당신이 여기 사장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는 손님 대접을 이따위로 해? 아니나 다를까 진상 단골 멘트를 내뱉는 모친 쪽으로 보이는 이의 막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감기 기운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길 천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래. 요만한 디저트에 돈을 이렇게나 받아 처먹으면서 손님 응대를 이따위로 해? 그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그 진상들이 가리킨 디저트는 앞 손님들이 거의 다 드신 걸 자기들이 먹은 척 인증샷 찍으려고 가져다 둔 것이었어요. 저들이 지금 이 진상을 몇 시간째 피우면서 주문한 것은 고작 아메리카노 한 잔이 다였습니다. 명백한 영업방해였어요. 하지만 장사하면서 진상을 겪어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부드럽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다들 좋은 시간 보내시는데 서로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누굴 무식쟁이 취급하는 거야? 겨우 찬압하는 주제? 야, 너만 장사해? 나도 장사해. 장사를 이따위로 하면서 돈 좀 긁어 모으니까 사람이 아주 우습게 보이지? 곧 사람 한 대 칠 기세로 눈이 벌게져서 달려드는 게 자격지심의 억가심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곱지 않게 바라보던 다른 손님들이 보다 못해 제 편을 들고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아줌마만 손님이에요? 아까부터 진상 어지간히도 비우던데 남의 영업 방해하지 말고 그렇게 고가우면 나가요. 아메리카노 하나 시켜놓고 대자보 망대접 받으려고 드네. 자기도 장사한다면서 창피하지도 않은가?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비난하고 나서자 그래도 창피한 건 알았는지 수치심을 느낀 모녀가 당장이라도 제게 몸싸움이라도 걸 기세였어요. 타이밍 좋게 저희 카페 부점장인 건장한 남자 직원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정말 극단까지 갔을지도 모르죠. 눈을 까뒤집었던 모녀가 제 걱정에 빠르게 다가오는 남자 직원을 보고는 그만 꼬리를 말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것들 뒷모습만 보고 마침 들어온 둘째가 직원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듣고 열을 냈습니다. 이것도 장사다 보니 진상 손님들 적지 않게 마주치지만 저렇게까지 폭력적이고 무식하게 들이미는 진상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저희 매장에 다들 좋은 추억 만들러 와주시는 거라 다들 서로 배려하는 편인데 참 저런 집구석이랑 엮일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그리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박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던 진상모녀가 바로 제 앞에 앉아있던 저 두 여자였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더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모르면 몰랐지. 기억해냈는데도 어떻게 저런 인간들한테 내 귀한 막내를 보내겠어요? 그건 안 될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내 앞에서 내 딸 예쁘다며 저리 살랑거리지만 수틀리면 내 딸한테 어떻게 나올지 예고편 미리 보지 않았나요?
우리 예쁜 막내, 저것들 무식한 등살에 기도 못 펴고 살면 저 진짜 못 살아요. 저 둘의 실체를 기억해낸 그 순간부터 이 결혼은 파투난 거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번쩍번쩍한 차림새로 침을 튀겨가며 내 딸 자랑해봤자 내 딸 저 집 며느리 될 일 절대 없었습니다. 사돈께서도 한식당을 운영하신다면서요? 저도 업장 운영을 하지만 요새 진상 손님 때문에 참 쉽지가 않네요. 요즘은 갑질하는 손님들도 많고요. 사돈은 어떠세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제 질문에 무슨 그런 인간들이 다 있냐는 듯 천연덕스럽게 대꾸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종을 말아야 해요. 세상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다 있대요. 그게 다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런 것들은 아주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줘야 한다니까요. 자기들도 다 똑같이 당해봐야 해. 바른 소리가 전혀 바르지 못한 인간의 입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 옆에 제 엄마 말 맞다고 고개를 주걱거리는 그 딸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그래요. 본인 입으로 분명히 역지사지 당해봐야 한다고 얘기했죠. 말 맞다나 자기도 장사한다면서 남의 업장에서 그 분탕질 친 게 더더욱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 부류는 제 말대로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리 생각했습니다. 절대 안 돼. 감히 누굴 넘봐? 상견례 내내 예민하게 저를 주시하던 둘째 딸의 추궁에 결국 그들의 실체를 토설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막내한테 말해서 결혼 깨야 한다며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 입으로 그랬잖아. 그런 것들은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고. 원래 저 혼자 조용히 처리할 생각이었으나 굽힐 생각이 없는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녀석과 함께 문제의 예비 사부인 한식당이라는 곳에 친히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한식당이라더니 간판부터 낡아 허른 작은 식당은 동네 구석에 위치한 백반집이었습니다. 백반집이라도 제대로 된 곳은 많지만 한눈에 보아도 손님이 없어서 팔이 날리는 집이었고요. 둘째 딸과 선글라스에 마스크까지 쓰고 들어가 앉았더니 손님 응대 빠릿하게 하지도 않아 한참을 방치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장사 잘하는 집이 아니었어요. 위생도 형편없어서 앉은 테이블 제대로 닦지도 않았는지 찐득한 것이 불쾌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기어나온 주인이라는 여자는 세수도 안 했는지 추리하기 짝이 없는 얼마 전 상견례에서 본 사람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예비 사부인이었습니다. 뭐 드셔? 툭 내뱉는 태도는 손님이 왕이라며 고래고래 악을 쓰던 것과는 다르게 손님 대접 참 융숭하더군요. 백반 2개 달라는 말에 또 한참을 민기적거리더니 거친 손길로 반찬 접시를 탁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저기요, 컵에 입술 자국이 그대로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마셔요? 새로 깨끗한 걸로 갖다 주세요. 뭐요? 처음 의도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였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정말로 어느 곳에도 손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저분한 집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대단히 무례한 말이라도 들은 것처럼 손님 앞에서 인상을 확 구기는 여자였어요. 남의 업장 손님 대하는 태도 지적한 것 치고는 참 뻔뻔하게 그지없는 태도였습니다. 새로 갖다 달라고요. 사장님이 손님이면 이런 데서 음식 먹을 수 있겠어요? 뭐라는 거야? 처먹기 싫으면 처먹질 말든가. 말버릇하고는 겨우 음식 장사나 하면서 어디서 건방지게 하늘 같은 손님 알기를 우습게 알아? 손님은 왕이야. 이런 것도 돈 팔고 팔겠다고. 이것들이 쌍으로 돌았나? 우악스럽게 달려드는 여자 앞에서 드디어 저희 모녀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여자가 이내 앞에 모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낯빛이 시퍼렇게 질려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사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도 아직도 나를 못 알아보겠어요? 아, 그때도 마스크를 쓰긴 했는데. 그 말에 당황한 와중에도 마스크를 흘깃 바라본 여자가 이제는 얼굴이 터질 듯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제야 알았겠죠. 지금 제 입에서 흘러나온 진상 멘트가 바로 한 달 전 제 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부인,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거기가 사부인 카페인 줄은 정말로 꿈에도 모르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저희 엄마 카페에서 그 난동을 부려놓고 설마 우리 막내랑 그 집 아들 결혼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건 아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들 알면 진짜 난리 나는데. 난리야 우리 집에서 났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대형 한식당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대형 한식당이에요? 도대체 우리 서희를 얼마나 속여먹은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 거짓이 아닌 게 없는 여자 꼴에 둘째 아이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몰랐다면 우리 귀한 서희 막장 집구석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 보낼 뻔했다며 단단히 벼른 아이였어요. 만만치 않은 아이 기세에 방금까지 손님한테 쌍욕이라도 뱉을 기세였던 여자가 제게 덥석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보통 그런 걸 실수라 하진 않죠. 그게 그쪽 진심이고 본성인 거 아니겠어요? 그쪽 말대로 내가 당한 그대로 한번 갚아준 건데 느끼는 바가 있으려나 모르겠네. 나는 내 귀한 딸 이리 못 빼어먹은 집구석에는 절대 못 줍니다. 아이고, 사돈. 듣자니 잘 나가는 한식당은커녕 이 구멍가게도 제 손으로 수습을 못해 아들한테 손 벌리고도 우리한테는 감쪽같이 속이고 내가 따로 안 알아봤으면 끝까지 속일 생각이었어? 부모가 돼서 자식 앞길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자식 인생 망치는 부끄러운 부모인 걸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봐요. 앞으로 우리 볼 일 없습니다. 언감생심 귀한 우리 딸 욕심내지 말고 똑바로 살아요. 안 돼요, 사부인. 지금 누굴 더러 사부인이래? 그렇게 실체 다 까발려지고 뒤늦게 매달리는 여자 내버려두고 확실하게 파혼을 통보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우, 사는 꼴을 보니 뭣도 모르고 우리 서희 시집 보냈으면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들었을지. 혀를 끌끌 차는 둘째 보면서 정말 천운으로 내 딸 인생 구해냈구나 싶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니 그간의 정황은 막내 녀석에게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얘기 들을수록 사색이 되는 아이 표정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렇기에 더욱 단호해야 했어요. 안 그래도 집구석에 한바탕 뒤집혔는지 헐레벌떡 뛰어온 예비사위 만나겠다고 굳은 표정으로 막내 아이가 자리를 떴습니다. 엄마, 다 끝냈어. 그 못 빼어먹은 집구석 진짜 쪽내고 왔어. 아이가 혹시나 눈물바람을 하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 대단히 분노한 모습으로 여장군처럼 밀고 들어온 딸아이였어요. 그 엄이라는 여자가 제 입으로 아들한테 어느 정도 분 모양인데 그걸 듣고는 자기 엄마가 잘못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식당까지 찾아와서 그 망신을 주냐며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 너그럽게 넘어가 주자며 놈이 개소리를 하더랍니다. 하긴 그런 여자 밑에서 보고 배운 게 뭐가 있겠어. 잘 끝냈다. 잘 끝냈어. 평소에 내가 좋게 대해줬더니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고 니네 식구 다 사기꾼이라고. 그동안 나 예쁘니 어쩌니 해준 것도 다 우리 엄마 카페 잘 된다는 소리 듣고 속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었냐고 하니까 당황해서 멍청하게 제대로 대꾸도 못하더라. 내가 너같이 양심도 없는 놈 꼴도 보기 싫다고 꺼지라니까. 그제야 일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었는지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무릎 꿇고 질질 짜는데
내가 진짜 저런 놈한테 속아서 이 꼴을 다 당하고 진짜 쪽팔려 죽겠어. 기다렸다는 듯 와다다 엄마랑 언니 앞에서 얘기를 쏟아내며 화를 내는 딸아이 보고 저런 것들 때문에 의기소침해하고 눈물 짜는 것보다야 저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이도 제대로 저것들한테 학을 떼고 정 떨어진 것 같으니 파혼하라고 설득해야 하면 어쩌나 하던 고민도 사라졌죠. 그러고 그 진상 집구석이 단체로 저희 집까지 찾아와 눈물의 참회쇼를 벌이기는 했으나 턱도 없는 짓거리였습니다. 사부인,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게 사부인 카페인 줄 알았다면 때려 죽여도 그런 짓은 안 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나 보네. 상대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따위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잘 사는 사돈 만나서 덕 좀 보고 살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날아갔으니 그게 아쉬워 그러나? 이봐요. 입장 바꿔 그쪽이면 당신 같은 여자한테 귀한 딸 보내겠어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추태 그만 부리고 가세요. 그래봤자 내가 내 귀한 딸 얼굴 보여줄 일 없으니까. 장모님, 제발 저희 서희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자네 모친이랑 짜고 사기쳐놓고 감히 누굴 만나겠다고? 망신 좀 당하고 파혼당한 걸로 끝난 걸 다행으로 여겨? 우리 막내가 어지간히 화가 난 게 아니었던지 주변에 유명 한식당 아들이라고 거들먹거린 거 다 까발리는 바람에 지인들이 죄다 등 돌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짓말했으면 그만한 대가는 치러야죠. 그래놓고도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우리 막내 같은 잘난 애 못 만날 것 같으니 저 진상 떠는 것도 더는 봐줄 생각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타났다가는 정말 때려 죽일 거라고 울음장을 놓는 큰아들 기세에 겁먹고 내빼는 꼴을 보니 참 저런 것도 사내라고 싶더군요. 그게 그들 본 마지막입니다. 이제 잘 사는 집안 아드님인 양 거짓말하는 거 먹히지도 않을 테니 무고한 피해자는 더는 없길 바랄 뿐이에요. 이 일도 이미 해를 넘긴 일이고 우리 서희는 참한 녀석 만나 연애 중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안끼리 서로 아는 사이라서 그 부모 성정이나 신원을 의심할 일 없다는 것만 해도 마음이 많이 놓이네요. 결혼까지 갈지는 아직 모를 일이나 그렇지 않다 한들 또 어떤가요? 엄마가, 언니 오빠가 절대 우리 귀한 막내 얼토당토한 놈한테 보낼 일은 없을 테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립니다.